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어느덧 11편째가 되는군요. 어느 분이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편수를 올리는 영상마다 편수를 적어주면 좋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저한테 주시는 분도 있고, 저를 실망시키는 사람도 그간 있었습니다. 10번이면은 10번 올렸잖아요. 뭐 대충 2달 반 정도인데 2달 반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참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제 자신도 마음에서 많은 갈등이 일었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코멘트나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흔들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동영상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제 것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 서치를 할 때 그것이 우선 저를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민에 대해서 오셔서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잘 적응하시고 바랐는데 그게 조금은 저한테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 보시고 영상 밑에 코멘트 그 댓글 달리는 거를 보셨으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11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을 1편부터 10편까지를 제가 찬찬히 봤습니다. 물론 말도 늦게 하고 더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이 영상 11편을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하자면 제 영상 1편부터 11편까지를 스킵하지 마시고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물론 100% 제 시각입니다만은 저의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캐나다를 더 잘 여러분한테 이민 올 때 잘 알릴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제 진심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이 전달될 겁니다. 그 코멘트를 보거나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게 이분들이 제 영상을 찬찬히 잘 안 보셨구나 하고 느끼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세상에 거짓 정보가 난무하고 거짓이 넘치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제 영상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물론 22년간 산 캐나다에서 제 세월이지만 여러분들의 세월하고도 다를 수가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세월하고도 다를 수가 있는데 잘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캐나다에 사신 분들 중에 물론 동의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지만 제가 이해를 조금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해 보죠. 여기 제 손에 이런 작은 반지가 하나 껴 있죠. 이 캐나다에 살면서 이 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한국 교민들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반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많은 이 캐나다에 사는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그 자녀들의 대학 재학하고 졸업, 취업 이 11편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못 인도한 탓이 많습니다. 자녀를 탓하기도 쉽기도 하지만 저는 부모로서 여러분 자신을 탓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어요. 원하는 학과 영어가 제일 국어가 아닌 친구들은 학생들은 어느 학과를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지요. 대학에 있는 모든 학과를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극히 제한되어 있는 학과만 들어가야 취업의 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캐나다에서 대학에서 졸업이 어려운지, 그 졸업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취업이라는 것, 좋은 회사의 취업이라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한국계 교민들, 한국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 성적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성적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적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리면 안 돼요. 대학에 들어가서 물론 문화가 통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친구가 많아요. 한국인은 한국 학생끼리 또는 한국인 중국인 학생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안 돼요. 백인하고 어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류 사회의 다수는 누구냐? 백인이거든요. 주류 사회의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좋게 보이면 여러분들한테 찬스가 많이 열립니다. 절대 유유상종으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이런 것을 대학에 들어가서 하시면 안 돼요. 자, 성적이 좋아야 된다. 백인들하고 많이 어울려야 된다. 백인들하고 굿 릴레이션을 가져야 된다. 교수라고 굿 릴레이션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처럼 교수는 교수고 나는 나고 내가 공부 잘하면 되겠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첫 번째,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서머 스튜던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디칼은 아닙니다. 메디칼은 또 달라요. 간호학과 이런 쪽은 또 다른 분야예요. 그쪽은 서머 스튜던트 같은 거 없이 거기 실습이 아주 빡센데 그쪽 빼고 나머지 분야는 1학년, 2학년 때 무엇을 필히 해야 되냐면 서머 스튜던트를 해야 돼요. 왜 서머냐? 여기는 여름방학이 3개월이라서 길어요. 겨울방학은 짧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뭘 하느냐면은 서머 스튜던트로서 기업체에 가서 기업체에서 잔심부를 합니다. 서류 정리를 한다든지 뒷심부름을 한다든지 업무에 직접 투여하진 않지만 그런 잔심부를 3개월간 하면 많은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을 3개월 동안 지불합니다. 그러면 서머 스튜던트 가서 뭘 하느냐? 내 학과의 해당 기업체에 와서 보니까 해당 기업체에서는 무슨 학문이 필요하구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서머 스튜던트 3개월을 하고 일도 하고 도와주고 보고 듣고 하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공 과목을 보충을 해야 돼요. 내가 사회에 3개월 나가보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고 거기서 재정립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취업돼서 가야 할 곳의 방향을 맞추어서 거기서 그런 학문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한 학생과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기업체에서 누구를 뽑겠습니까? 서머 스튜던트 경력이 있는 친구를 뽑겠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3학년, 4학년에 가서는 뭘 해야 되냐면 코업을 쌓아야 돼요. 코업이 뭐냐면 Cooperation with Company라고 그래갖고 Corporation이라고 그래갖고 기업체에 가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일을 합니다. 그럼 그 6개월이나 1년을 일을 하면 그 회사에서 정직 봉급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봉급을 줘요.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조수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코업에 따른 학교에서 그 학점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졸업이 늦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인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인턴보다는 좀 고급 인턴. 이것을 함으로써 학교에서 학점도 주고 실습을 했으니까 학점도 주고 졸업을 이제 제때 하는데 3학년에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걸 하면 좋냐면 실제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아, 회사가 필요하는 학문이 어느 부분이구나.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서머 스튜던트를 해야 되고 3학년, 최소한 4학년 때까지는 코업을 맞춰야 취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지 않고 한국식으로 내가 평점 4.5 만점에 내가 학점이 4점 땄으니까 취업할 수 있겠지. 안 뽑아요, 그런 학생은. 3.5점이더라도 서머 스튜던트가 코업이 있고 하는 학생을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 서머 스튜던트나 코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물론 학생 스스로도 찾기에 노력하겠지만 상당히 제한돼요. 이 서머 스튜던트 자리나 코업 자리는 누가 주로 찾아주냐면은 대학 교수.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교수한테. 또는 부모가 주류사에 가 있으면 어느 회사에서 친구가 있잖아요. 릴레이션들이 있으니까 어느 회사에서 코업을 뽑는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요. 야, 내 아들 좀 코업을 써주라.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부탁하는 사람을 오래전부터 봐왔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오래전부터 봐왔고 릴레이션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은 받아줘요. 그런데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코업을 신청한다? 100% 안 됩니다라고는 안 하겠지만 상당 부분 80% 90%는 코업을 본인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릴레이션이 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당신의 릴레이션은 당신 자녀의 앞날에 영향을 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 릴레이션, 어떤 관계, 이게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렇죠? 정치인이 내 자녀 써주라. 그래갖고 쓰면은 그건 불법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 릴레이션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부모를 알고 있고 그 부모의 자식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같이 활동을 해보니까 얘가 스포츠 클럽에서 하는 행동, 스포츠 클럽에서 여러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것, 고등학교 때 그런 액티비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 봐왔거든요. 제가 어떤 애구나.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농구 시합을 하는데 심판의 말에 또는 자기 팀메이트에 대해서 브레임하지 않고 응원을 북돋우고 실수해도 걔를 비난하지 않고 같이 끌고 가는 그런 학생이라는 것을 그 부모의 친구들이 봤어요. 제가 어떤 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유스클럽에 그 경기하는 것을 보면 실수해서 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해서 골을 먹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도, 특히 백인 학생들 절대 브레임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가서 북돋아줘요. 괜찮아. 이렇게. 그 다음에 졌으면 승복에 인정할 줄 알아요. 내가 졌구나. 다음엔 지지 말아야지. 승패에 패한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항의하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인성을 이미 키웠다고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와가지고
그 서머 스튜던트를 하면서 기업체를 이미 봤고 그 포커스에 맞춰서 자기의 전공 과목을 코업을 통해서 더 했고 이런 학생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일반적으로 쭉 다닌 사람들 취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면 누가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대학을 졸업했는데 좋은 과를 졸업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가를. 그 다음에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학년들이 4학년들이나 졸업생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릴레이션을 근간으로 한 신뢰 사회예요. 내가 아는 한인 학생들 지금도 보면 변두리에 떠돌면서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바로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못 가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UOT, UBC, UOA 4년제를 졸업한 학생이 취업을 못 해갖고 2년제 네이트나 세이트를 다시 간 학생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에요. 캐나다 사회를 잘 몰라서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 하이스쿨부터 액티비티에 참석해서 뭐 주니어 하이스쿨이나 엘리먼터리 스쿨부터 쭉 그런 환경에서 커오고 그런 문화에서 커온 학생과 그렇지 않고 유유상종끼리 어울려서 시니어 하이스쿨 가보면 동양인은 동양인끼리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대학교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참 불쌍한 일이에요. 뭐 UAE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애들이 UAE를 나왔는데 1년에 1명에서 3명 정도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업을 못 따라가서. 저번 시간에 들었지만 그 대학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그 들어가서 졸업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걸 못 따라가니까 중도의 탈락자들이 수두룩하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불행하지만. 그런데 취업은 이 졸업보다 더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서머 스튜던트나 코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의 릴레이션이나 자녀 스스로의 릴레이션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니까. 많은 한인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페어하게 성적 가지고 해야지. 나는 죽어도 인정 못해. 본인이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 사회는 2, 3대, 4대 정도만 가면 전부 이민자의 사회예요. 여기 이민자 아닌 사람들은 여기 퍼스트 네이션 인디안들 인디아 사람들이 아니고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캐나다에서는 부르는데 그 사람들 외에는 여기는 100% 이민자 사회입니다. 그 이민자들이 와서 만든 사회가 캐나다예요.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피땀을 흘려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건설해 놓은 이 나라를 어떻게 유지해 가겠습니까? 그들 사회의 릴레이션을 바탕으로 끌어나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서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난 그거 죽어도 인정 못해. 그런데 그 아들들은 불행해지거든요. 제대로 된 잡도 뭐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비즈니스로 돌거나 자기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하면 그 밑에 그 비즈니스를 다시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창출해 나가지 못하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사회가 한국인 이민 사회입니다. 중국인들은 그래도 간혹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중국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뭐 많진 않지만 저와 같은 그 주류 사회 속에서 들어온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 친구죠. 이 친구들은 보면은 UAE의 그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중국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대학원을 다니고 이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류사회 속에 들어와서 저와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가 보니까 그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다 주류사회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시라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간의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한국처럼 배은망덕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국 사회 아주 특징인데 그 이곳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도 그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시를 맺게 되면 절대 그 관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몇몇 중국 사람들 주류 사회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그 자녀들은 다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은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주류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 자녀도 그 주류 사회에 들어오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만큼 부모의 역할이 여기서 크냐. 자녀가 뭐 워낙 출중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보통 탑 클래스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의 장래는 부모에게 달렸다라는 게 캐나다 사회입니다. 그렇게 그 릴레이션이 중요하고 이 사회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주류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을 붙잡고 뭐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실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각오를 가지고 애가 하는데 전국에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래가지고 2년째 그 네이티에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뭐 나오면은 거기를 나오면 대단히 잘 될 거라고 해서 내가 좋은 과다 그래서 해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크레딧을 다시 따서 갔는데 전국에는 그 백인 애들하고 교수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그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종으로 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사업을 물려받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개인 사업을 물려받는 그런 친구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그 길을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머리에 넣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개괄적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그 자녀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반드시 1편부터 지금 이 11편까지를 천천히 보셔서 제가 하는 모든 내용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얘기하면 100% 캐나다 사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캐나다 사회, 제가 본 캐나다 사회, 제가 보고 깨달은 캐나다 사회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보다 시각이 더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시각에서 한국적인 시각 가지고 여기 와서 잘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부하는 것은 찬찬히 스킵하지 마시고 찬찬히 다시 보셔서 제가 하는 모든 얘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저보다 체험하셔서 다음에 이민 오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한국에서 제가 일을 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해상에서 가서 일을 하고 경력을 쌓고 그러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얘기한 것은 저니맨, 기능곡 그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거지 사무직 이상의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무직 이상의 그런 업무 지식을 체득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해당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경력을 쌓고 오지 않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틀어서 이제 전임면을 공부하시지만 그 분야로 내가 오겠다 라고 하실 때에는 그 분야로 오는데 이제 한국에서 전공이 그게 아니었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그 2년제 대학을 가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꽤 전공 과목이 달라지니까 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을 벌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해서 졸업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걸어가야지 한국에서 일하던 것 그대로 여기서 트랜스포 돼가지고 잡 구하는 직종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링 쪽에, 그 플랜트 엔지니어링 쪽에 디스플린은 그게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엔지니어링 효력을 설계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그게 바로 여기 와서 트랜스퍼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엔지니어링이었지만, 그게 바로 현업이 여기에 현업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다시 경력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사무직인 경우에는 여기에 오셔서 다시 2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을 가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서울대학교나 뭐 서울에 있는 뭐 좀 아래 수준의 대학이나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대학 순위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높으냐 낮으냐 이것을 별로 따지지 않으니까 대학에서 학점만 되면은 그 다음에 영어만 되면은 여기 대학원으로 편입하셔가지고 대학원에 입학하셔서 사무직으로 하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중국인 친구들은 그렇게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은 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여기에 UA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취업한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것도 꽤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면 기술직으로 2년제 대학, 뭐 네이트를 가든 캘거리에 세이트를 가든 그 다음에 뭐 밴쿠버에서는 BCIT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2년제를 다녀가지고 취업하는 것이 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쪽 학문, BCIT에서,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졸업해서 잡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런 기술직은 캘거리나 에드먼턴이나 이런 알버타가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보면 그쪽에 BCIT에 가서 잡을 못 구해가지고 다시 거기를 졸업한 다음에 이쪽 알버타로 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는 잡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론토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그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방법인데 다시 여러분들한테 오늘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자녀들이 대학에 갔을 때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 서머 스튜던트를 해야 된다. 코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취업하기가 좋다. 그 다음에 서머 스튜던트를 하고 코업을 하면 대학교에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많은 부분은 이미 일할 때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히 해서 전액이 빚이 안 난 빚으로 물들지 않는다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한국에서 뭐 하든 간에 여긴 다른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이 개척한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이들의 문화에 여러분들이 젖어야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은, 쭉 보니까 아무도 그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민 가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한 필수 조건,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고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2년간의 세월을 보고 느낀 것을 이민을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을 듣고 체크해 보시면 내가 이민 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게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캐나다 이민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